안녕하세요, 케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목이 좀 재밌어서 이걸 뽑아왔거든요. So, Strong Buyer Confidence in Metro Vancouver Real Estate Market. 이 바이어들이 굉장히 자신감에 차서 지금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입니다. 이 기사 내용은 한국어 벤조선에 나온 기사를 보도록 할게요. 자, 광역 밴쿠버 주택시장 이제 봄바람 솔솔. 자, 4월 전월비 16.5% 감소에 그쳐. 그러니까 전월 대비로는 지금 그 1월달, 2월달 이럴 때는 거의 뭐 주택 거래량이 반토막 났었는데 지금 작년 대비로 불과 16.5%까지 지금 회복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주택 매수자가 이제는 관망을 멈추고 시장에 진입하는 분위기다. 네,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네, 광역 밴쿠버의 신규 주택 매물이 역사적 평균을 밑돌면서 지난달 거래량이 크게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지금 신규 주택 건설이 지금 모기지 너무 비싸고 건설회사도 모기지를 빌려서 건설하다 보니까 그리고 인력도 모자라고 그리고 머티리얼 그러니까 건축 자재죠. 건축 자재도 굉장히 비싸졌기 때문에 지금 건축은 지금 신규 주택은 많이 못하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리세일로 사람들이 이제 저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제가 또 듣기로는 제가 또 지인이 최근에 이제 새로운 집을 계약을 했는데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이 사람들이 이제 할인을 많이 해서 지금 내놨었는데 그게 싹 없어지고 어떻게 보면 정말 지난달에는 거의 신규 콘도 같은 시장에는 거의 막 정말 이 완판이 엄청나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좀 뜨거워진 시장이 느껴지긴 했었어요. 주택 판매수가 작년 대비 42.5% 3월 달에 이렇게 감소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16.5%밖에 안 낮아서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됐다. 올봄 주택 거래가 반등하고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것은 주택을 매수하려는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바뀌고 있는 신호. 모기지 금리가 2배로 오르는 등 도전적인 한 해를 보낸 매수자들에게 희망적인 조짐. 그러니까 모기지 금리는 2배로 올라서 사실상 굉장히 보로잉 코스트라 그러죠. 이 비용 자체는 굉장히 많이 증가했는데 어쨌든 이게 또 오를 것 같지 않다라는 확신이 드니까 지금 자기한테 맞출 수 있잖아요. 앞으로 계속 올라버리면 변동으로 했을 때 계속 올라버리면 부담이 더 하는데 일단 여기서는 확실히 지금 금액은 고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 정도는 내가 살 수 있다 확신이 드니까 이제 많이 들어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요. 그레이터 밴쿠버 지역에 세일은 2,741채가 팔렸고요. 먼스 투 먼스는 지난달에 비해서도 무려 8%나 많이 팔린 가격이 8%나 많이 이제 거래가 됐죠. 그리고 작년에 16.5%밖에 떨어지지 않았고 거래량은 그리고 먼스 투 먼스 벤치마크 프라이스도 2.4%나 올랐습니다. 이게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사실 2.4% 오른 것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오른 거거든요. 사실은 그죠. 왜냐하게 뭐 이렇게 주택 같은 경우는 요즘에 거의 뭐 10억을 뭐 1밀리언 왔다 갔다 하잖아요. 1밀리언에 예를 들어서 10%다 그러면 뭐 10만 불 1억인데 2.4%면은 거기 뭐 2만 4천 불이 오른 거죠. 한 달 만에. 이게 엄청난 겁니다. 사실은 1년으로 따지면 2억 4천씩 오르는 거니까 맞나요? 20%가 오르는 거죠. 이게 그죠? 이 먼스 투 먼스니까 굉장히 자신감으로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높은 차입 비용, 보로잉 코스트에도 불구하고 기록적으로 낮은 재고 수준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경쟁 여건을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재고가 너무 적다 보니까 지금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지금 공급이 굉장히 적어진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수요하는 사람들을 여전히 높긴 한데 이거 좀 지켜보다 들어가자 이런 관망세도 있었지만 공급 자체가 적다 보니까 지금 안 사면 물건 못 사겠다 싶은 조급한 마음들이 있어서 지금 들어오고 있고 또 조급한 마음 플러스 또 자신감들 밴쿠버 시장은 늘 이런 상황이었지만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지 않았고 물 또 올라왔으니까 아마 또 그럴 거다라는 생각이 또 있긴 있겠죠. 자, 문제는 우리 시장이 적극적인 구매자의 수에 비해 가능한 재판 리셀 공급이 너무 적다는 것이다. 네, 여전히 어쨌든 문제는 지금 리셀 공급이 적고 신규 주택도 적다. 네, 이래서 지금 주택 가격은 지금 올 봄에 상당한 상승세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캐나다 임대주택 입주 하늘의 별 따기 임대 물량 턱없이 부족 렌트비 상승이 주 원인이다. 리세일도 부족한데 렌트하는 주택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네, 이 임대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고 렌트비 상승도 했고요. 렌트비도 상승했고
결국은 이제 이런 거죠. 이 BC주나 아무래도 집주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긴 있습니다. 그죠? 저도 이제 부동산 집방에 들어가 보면 새 입주자들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갑자기 나간다는 얘기도 나왔다가 뭐 그건 풀리긴 했었는데 여전히 문제는 있습니다. 제가 좀 얘기는 안 했는데 여전히 임대자들한테 제 테넌트죠. 테넌트한테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그걸 제가 지금 어쨌든 해결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집주인으로 그냥 딱 내놓고 맘 편하게 가만히 있으면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보면은 늘 이제 신경 쓰고 좀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긴 있어요. 주택 임대 희망자의 수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아파트와 콘도 등 시장에 공급되고 있는 물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주택을 임대하려는 세입자들이 이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 또 이와 같은 임대 물량의 공급으로 임대료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 새 이민자들이 대거 유입되고 있는 만큼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것이다. 그죠? 이 참 수요 공급 법칙에서 이 공급은 적은데 수요는 굉장히 많고 수요가 멈춰 있어도 사실 이 캐나다는 많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새로운 이민자들이 지금 막 45만 명, 올해도 막 50만 명, 내년에도 50만 명이 들어간다고 하니 일단은 임대 시장은 정말 너무너무 힘든 시장인 것 같고요. 이런 임대 시장, 이런 수요들이 지금 새로운 주택이 지금 반등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기사는요. 토론토에서 은퇴하려면 미리 준비해야 된다. 토론토뿐만 아니라 밴쿠버도 마찬가지고 이거 뭐 어디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쨌든 캐나다 전체 봤을 때 토론토, 밴쿠버 지역 대도시에서는 은퇴 비용도 지금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은퇴 준비를 좀 더 체계적으로 빨리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캐나다 주민의 56%가 은퇴 적금을 붓고 있다. 그래서 6%는 이를 마련할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은퇴 자금을 마련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 그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뭐 기회가 된다면 뭐 세컨하우스를 사서 이걸 영모기지, 리버스 모기지를 받아서 생활하는 것도 하나의 또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저도 지금 나이가 먹고 지금 저는 한참 일할 나이인 것 같아요. 근데 불과 뭐 10년 뒤에 내가 좀 아파서 일을 못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이제 슬슬 이제 아픈 데가 생기고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제 주변 인물들도 다 그렇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나이 먹으면은 일을 하고 싶어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진짜 오겠구나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고 은퇴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는 때가 그런 나이가 좀 됐긴 됐어요, 저도.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르신 낙상 사고 막기 가장 좋은 행동은 이것. 네, 닥터 이은봉 의학 연구 다이제스트에 나온 건데요. 보면은 80세 이상의 절반은 낙상을 겪는다. 뼈가 약하고 근력이 약해 고령자의 낙상 시 골절이 10% 20% 일어나기 때문에 여생을 즐기지 못한다. 그리고 합병증으로 인해 생명을 위협받기도 한다. 그러니까 저도 걸어볼 때 순간 이렇게 삐끗할 때 있잖아요. 근데 나이가 아직 뭐 그렇게 노인은 아니다 보니까 그걸 싹 자세를 잡아서 안 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랬을 때 대부분 노인들이 넘어지고 골절이 일어나게 되면 사실 회복이 많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노인 시설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정말 이 낙상이 되면 어떤 보고서에서는 낙상 한번 할 때마다 기대 수명에서 5년씩 줄어든다는 보고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기대 수명이 100살이라면 내가 넘어질 때마다 5년씩 줄어든다. 실제 의사들이 모여서 논문을 발표한 거라 어느 정도 신빙성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리고 낙상 사고인 된 다음에 이 골절 합병증으로 6개월 내에 돌아가시는 경우도 실제적으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나이를 먹으면 넘어지는 건 굉장히 정말 조심해야 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기 보시면 낙상사고 예방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집안 바닥에 놓여 있는 물건들을 치울 것. 그러니까 바닥이 이제 해야 되는데 그 트랩되는 경우도 있고 어디 걸려 넘어지는 경우도 정말 많고요. 그 미끄러운 양말을 신지 말 것. 나이 먹으면은 양말에 밑에 도돌도돌하게 이제 그 난스키드 이렇게 이 고무가 붙어 있는 양말들이 있거든요. 그걸 신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걸 신으면 넘어지는 게 좀 아무래도 확실히 줄어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헐렁한 옷을 입지 않을 것. 옷에 좀 걸리는 경우도 있고 옷이 이렇게 팬츠가 막 내려가서 나이 뭐 살이 좀 빠지잖아요. 그래서 바지가 막 내려가서 그 바지를 다시 올리다 넘어지거나 그 바지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도 실제로 봤고요. 그리고 욕조에는 미끄럼 방지 패드와 손잡이를 쓸 것. 이런 거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물이 조금만 있어도 미끄러우니까. 그리고 적절한 조명을 통해 너무 어둡지 않게 할 것.
맞습니다. 정말 이 캐나다는 우리나라처럼 형광등을 가운데 크게 달지 않다 보니까 좀 이 메인 조명이 좀 어두운 경우가 있어요. 그럼 바닥에 뭐 있는지 모르니까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미끄러져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많이 보는 건 침대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사실은. 저도 근무할 때 사람들이 나이 먹다 보니까 뭐 일어나려고 하다가 아니면 뭐 좀 몸부림치다가 침대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침대에서 일주일에 막 3번, 4번씩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임 할 때 저도 한번 제안한 적 있어요. 일단 나는 동양 사람이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 동양 방바닥에서 잤다. 그래서 정말 자주 넘어지는 사람들은 매트리스를 바닥에 놓고 바닥에서 자게 하자. 그래서 굉장히 신선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런 방법 있구나. 맞다 그랬는데 결국 이제 이어지진 않았어요. 왜냐면 바닥이라는 게 서양에서는 자기가 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저는 아직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아예 바닥에서 자면 넘어지지 않고 좋은데 자꾸 넘어지는 사람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은 여전히 드는데요. 온타리오주 간호사 절반은 다른 직업을 고심한다고 합니다. 자, 업무 스트레스가 심각하고요. 업무량에 비해 저임금도 문제다. 저도 BC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반 정도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다. 근데 저도 사실은 간호사 말고도 이제 다른 직장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하는데 문제가 제 나이에 딴 데 가면 이 정도 이제 월급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것도 현실적인 문제긴 하죠. 근데 업무에 과중한 스트레스가 있다. 이거는 좀 업무 자체도 문제지만 뭐 가족들이라든지 그리고 요즘엔 또 코비드가 여전히 사람들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증상은 엄청 약화돼서 예전처럼 걸린다고 죽지도 않고 감기에 머무르는데 어떤 거기에 코비드가 걸리면 거기에 관련된 처치들은 여전히 계속 존재하다 보니까 거기에 되게 귀찮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는 해요, 사실은. 그래서 82%는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뭐 간호사뿐만 아니라 헬스케어 워커들도 다른 거에 비해서 돈을 많이 받기는 받아요. 근데 일단은 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게 좀 쉽지는 않다. 덜티하고 뭐 덴저러스하지는 않습니다만 또 디피컬트한 부분도 있다. 그리고 2D 직종이라고 얘기는 해요. 개인적으로 사람들한테. 그래서 여기 얘기를 간호사들의 받는 스트레스가 마치 전염병처럼 확대되고 있다. 자, 온타리오주의 의료 시스템 위기에 처해 있다. 이건 BC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임금을 올려달라. 이게 핵심입니다. 사실은 돈을 많이 주면 이런 스트레스를 내가 겪을 수 있겠지만 돈이 좀 적지 않냐라고 얘기를 해서 최저 시급을 35불로 올려달라. 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뭐 저런 거는 저도 좀 찬성을 합니다. 많이 줬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네, 어쨌든 이게 뭐 당장 이루어질 수는 없겠죠. 네, 오늘도 또 대략 둘러본 또 밴쿠버 부동산 뉴스와 여러 가지 관련 뉴스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